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사피엔스 대표 고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블로그 글쓰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 가지 챗GPT 관련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블로그를 쓰시는 데 있어서 챗GPT 등 다양한 AI의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노트북 LM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만든 AI인데요. 글쓰기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챗GPT와 또 노트북 LM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쓰기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오늘 영상을 다 보시게 되면 기존의 챗GPT를 활용하시던 분들도 새로운 방법으로 블로그 글쓰기를 하실 수 있게 될 뿐더러 노트북 LM을 활용해서 새로운 어프로치로 블로그 글쓰기를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챗GPT와 노트북 LM을 저희가 비교해 볼 텐데요. 블로그 글쓰기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고 두 AI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기존에 쓰여진 블로그를 하나 준비했고, 두 번째로는 참고 문서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네이버가 계속해서 발간하고 있는 블로그 관련한 정책 문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담고 싶어하는 소설가의 소설 한 50페이지 정도를 참고 자료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챗GPT와 노트북 LM을 활용해서 글을 어떻게 쓰는지 또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파일을 업로드하고 분석할 수 있으니까 여기 예시 문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서 둘 다 비교적 동일한 조건으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프롬프트를 잘 쓰기 위해서는 5가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 역할 부여, 너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목표 부여, 너의 임무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목표를 부여하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기준과 프로세스를 따라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업 방법을 예시해 줄 텐데요. 이 5가지를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고 그 프롬프트를 그대로 두 개 AI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 정의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정의했어요. 너는 네이버 블로그 글 작성에 능숙한 전문 블로거야 라고 해주고, 두 번째로는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해야 될 일은 내가 좋아하는 글을 줄 텐데 이 글을 너가 개선을 해서 블로그의 상위에 노출될 수 있게끔 최적화해라.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글, 그러니까 오늘 작업함에 있어서 좋은 글의 정의는 첫 번째로는 네이버 블로그 정책을 잘 준수해서 상위권에 노출될 수 있는 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소설을 잘 카피해서 내가 원하는 매력적인 글을 쓰는 것. 이 2가지가 달성되면 좋은 글이다. 이렇게 제가 챗GPT에게 알려줘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블로그 정책 문서 11가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소설 약 50여 페이지 정도를 같이 참고 문서로 제가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작업 방식은 첫 번째로는 내가 블로그 글 초안을 주면 너는 어떻게 한다? 이 글을 네이버 정책을 잘 반영해서 상위에 노출될 수 있게끔 그 서치 엔진 최적화라든 이런 걸 고려해서 좋은 글을 써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제공하는 소설의 문체나 또 문장들, 단어들을 반영해서 유사한 글로 만들어 봐라. 이게 이제 작업의 구체적인 지시입니다. 자, 저희가 챗GPT와 노트북 LM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챗GPT는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는 노트북 LM은 상대적으로 좀 다른 버전의 AI인데요. 개발사는 구글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100% 문서 베이스로 작동을 합니다. PDF라든지 웹페이지라든지 구글 닥스라든지 이런 문서들로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문서들을 요약하고 또 그 문서에서 어떤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게 주요 기능입니다.
무료로 아직까지 쓰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을 쭉 보시고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 써보고 싶다 하시면은 적극적으로 써보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글을 쓰게 되면 마지막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를 해볼까 해요. 네이버 정책에 부합하는 문서인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카피해서 문장을 잘 구성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글의 느낌이 AI스럽지 않고 사람이 쓴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챗GPT를 활용해서 블로그 글을 개선하는 방법을 직접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썼던 제 블로그 글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챗GPT에게 이 글을 개선시키는 작업을 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참고 자료를 제가 2개를 추가로 제공을 할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챗GPT가 참고할 수 있는 네이버 정책 문서죠. 예를 들면 네이버에 보시면 네이버 서치 앤 테크라고 해서 네이버가 블로그를 관리하는 정책 문서들이 현재 11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상위권에 노출될 수 있는 글을 쓰게끔 하는 이 정책 문서 11개를 제가 학습을 시킬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을 같이 학습을 시켜서 소설의 문체라든지 소설에 나오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좋은 글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2가지 문서를 제가 제공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프롬프트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프롬프트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붙여 놓을게요. 그러니까 역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목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좋은 글을 쓴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참고할 자료 2가지,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작업 방식, 이렇게 제가 미리 써놨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챗GPT에게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소설을 블로그 초안을 재야겠죠. 블로그는 다음 글이 초안이야. 초안은 서론이죠. 서론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2개 문서를 참고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글을 일단 올려야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블로그 글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사해서 블로그 글을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붙여넣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2개 문서를 제가 올려야겠죠. 문서는 네이버 정책 문서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좋아하는 소설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제시한 글이 서론이니까 다시 써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쓸 수 있으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제가 프롬프트 5가지를 정확하게 표준화된 프롬프트를 썼고요. 그리고 제 블로그 초안을 다시 카피해서 올려주고 참고할 자료 2개를 제가 동시에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서론만 다시 써달라고 했으니까 어떤 게 개선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기존에 있는 것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1대1로. 복사해서 저도 비슷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비교해보면 지난주에 구미대학교에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원본입니다. 40대 커리어우먼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과 챗GPT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아이에게 챗GPT를 가르쳐야 하는지였습니다. 이게 원본이고요. 개선한 거는 지난주 구미대학교에서 강의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40대 커리어우먼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과 AI 기술인 챗GPT에 대해 강의하면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바뀌었네요. 질문은 우리 아이에게 챗GPT를 가르쳐야 할까요? 이고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부모들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 개선됐죠? 왠지 좀 더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문장은 제가 최종 참고를 위해서 개선안인데 챗GPT 개선안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하죠? 제가 일을 그렇게 시켰지만 구체적으로 정책문서, 네이버 정책문서를 어떻게 반영했고 또 제가 제공한 소설 어느 정도 카피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분석을 요청할게요. 다음 두 가지를 분석해줘. 첫 번째로는 제공한 개선된 글이 첫 번째 네이버 정책 문서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두 번째로는 개선된 글이 제공한 소설을 문체와 단어면에서 어느 정도 복제했는지 이 두 가지를 분석해줘라고 해보겠습니다. 아마 다 잘 됐다고 하겠죠? 하지만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정책 문서를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서 MIT, 워싱턴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두 번째로는 독창적인 접근을 했다. 개인적인 강의 에피소드를 담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가독성을 높였고 또 적절한 키워드들을 활용했다. 뭐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선된 글이 소설의 문체와 다른 어느 정도 복제했는지는 첫 번째로는 문체 유사성에서 소설에 나오는 독자가 느낄 수 있는 울림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방식은 부모들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복잡한 감정, 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부모들에게 어떤 서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거죠. 단어는 울림, 훈련, 풍요, 기준 이런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단어들을 적정하게 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이 괜찮게 개선이 된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동일한 작업을 노트북 LM을 활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LM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문서에 근거해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챗GPT보다는 훨씬 더 제가 제공하는 문서를 더 반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노트북 LM에 들어가셔서 이 가운데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스 업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냥 저희한테 참고할 자료를 요청하죠. 제가 참고 자료는 두 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이버 정책 문서, 두 번째로는 소설. 이 두 가지를 제가 똑같이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네이버 블로그 정책, 두 번째로는 제가 좋아하는 소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동일하게 입력을 할 텐데요. 제가 입력을 동일한 프롬프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동일하게 역할, 목표, 좋은 글의 기준, 참고 자료, 그리고 작업 방식 했으니까 아마도 저에게 소설 또는 블로그 초안을 요청하겠죠. 자, 제가 아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네이버 블로그 정책에 대한 초안 작성과 두 번째 소설 문체를 반영한 글 다듬기에 관련한
일반적인 생각들을 정리해 줬고요. 또 추가적인 조언으로 스랭크, 다의 알고리즘, 경험, 진솔한 소통 등 주로 네이버 정책 문서에 반영되어 있는 즉 블로그 글이 상위권에 노출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블로그 글 초안을 일단 제공을 하고 개선을 시켜 보겠습니다. 수정전 원문 동일하게 카피를 해서요. 복사하고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개선해 줘. 초안이므로 초안만 다 쓸 수 있으니까 초안만 써달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 문장을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제공하신 초안을 바탕으로 네이버 블로그 정책과 소설 문체를 반영하여 개선된 초안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제목과 본문을 제가 카피를 해서 한번 옮겨 놔 보겠습니다. 새로운 문서로 놓고 기존 문장과 비교하기 위해서 파일을 새로 열고 여기 딱 붙여 넣어 볼게요. 자, 보면 이렇게 됐네요. 제목을 일단 줬어요. 40대 커리어 우먼 대상 온라인 마케팅과 챗GPT 강의 후기라고 하고 우리 아이에게 AI를 가르쳐야 할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초안은 지난주 구미대학교에서 40대 커리어 우먼을 위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저는 단순하게 강의가 있었습니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 온라인 마케팅과 챗GPT를 주제로 한 열정적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강의 중 가장 깊은 울림을 주었던 질문은 바로 우리 아이에게 챗GPT를 가르쳐야 할까요? 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단순히 그냥 제가 받았던 질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아이에게 챗GPT를 가르쳐야 하는지 였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좀 볼까요? 저는 초안은 모든 부모들이 한 번쯤 깊이 고민하는 난감한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기술입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이 난제라고 해서 그럴듯하게 제목을 잡아줬고요.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심지어 과학적 발견의 영역까지 AI는 인간의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죠. 특히 아이들의 배움과 창의력이 꽃을 피우는데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든 부모의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AI는 마치 잘 연마된 칼과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감성적이면서도 또 울림이 있는 글을 쓰도록 노력을 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노트북에 LM으로 쓴 글이 훨씬 좋은데 제가 이 글을 챗GPT에 다시 옮겨놓고 본인이 썼던 글과 비교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다른 AI. 좀 얄미운가요? 다른 AI가 준 답변이야. 이를 위 두 가지 기준.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이라 하면 네이버 정책 문서 반영도. 두 번째로는 소설의 반영도. 기준으로 분석해줘. 객관적으로 해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신뢰성 있는 먼저 네이버 정책 문서를 어떻게 반영했는지인데요. 강점은 동일하게 MIT 워싱턴대 정보를 언급했다. 그래 신뢰성을 높였다 이렇게 했고요. 약점은 구체적으로 칼럼은 이름은 언급됐지만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했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챗GPT 동일한데요. 두 번째, 독창적 정보 솔직함에 대해서는 독창적으로 연결했다. 근데 솔직한 경험과 독창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했고요. 가독성 효과적으로 잘했지만
문장이 좀 길다. 그래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 기준을 잘 따랐는데 좋은 문서의 정의를 100%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챗GPT가 보기에 노트북 LM이 쓴 글은 네이버의 정책 어느 정도 반영했지만 제가 제시했던 좋은 글, 그러니까 SEO를 반영해서 상위권 노출된 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소설을 100% 소설의 스타일을 잘 카피한다라든지 그래서 매력적인 글을 써준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글을 100% 만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소설의 문체와 단어 반영도 분석에 있어서는 소설의 서정적이고 철학적인 느낌을 반영했다. 근데 실용적이고 설명 중심의 문체가 반영되지 못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단어는 창의력, 상상은 아래, 미묘한 파장 등 감성적인 언어를 잘 사용했다. 하지만 50%나 60% 정도밖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네이버의 정책도는 7, 80%, 그리고 소설은 5, 60% 정도 반영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문장을 좀 세 개를 한번 짧게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도록 하시죠. 저도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은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썼던 그 블로그 초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구미대학교에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40대 커리어 우먼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과 챗 GPT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아이에게 챗 GPT를 가르쳐야 하는지였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모든 부모들이 한 번쯤 깊이 고민하는 난감한 질문일 겁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기술입니다. 글쓰기부터 이미지 제작, 심지어 새로운 과학적 발견까지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학습과 창의력에 AI가 미치는 영향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AI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창의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한편으로는 비판적 사고나 독립적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챗GPT는 지난주 구미대학교에서 강의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40대 커리어 우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과 AI 기술인 챗GPT에 대해 강의하면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챗GPT를 가르쳐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부모들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트북 LM이 쓴 글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구미대학교에서 40대 커리어 우먼들을 위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특별한 만남이라고 했네요. 온라인 마케팅과 챗GPT를 주제로 열정적인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강의 중 가장 깊은 울림을 주었던 질문은 바로 우리 아이에게 챗GPT를 가르쳐야 할까요? 였습니다. 자, 우리 부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이 난제라고 해서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글쓰기, 그리고 심지어 과학적 발견의 영역까지 쭉 있고요. 특히 아이들의 배움과 창의력의 꽃을 피우는데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모든 학부모의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AI는 마치 잘 연마된 칼과 같습니다. 등등 해서 여러분 아마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쓴 초기 블로그 글은 되게 건조합니다. 팩트들을 좀 나열한 글이었고요. 챗GPT는 이 문장을 SEO, 즉 네이버 블로그 정책에 맞게 몇 가지 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담아서 개선을 한 반면에 오히려 노트북 LM은 거기에다가 훨씬 저희가 원하는 소설을 반영을 충분히 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라든지 문체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북 LM 문장이 훨씬 더 여러분 아마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쓴 초기 블로그 글은 되게 건조합니다. 팩트들을 쭉 나열한 글이었고요. 챗GPT는 이 문장을 SEO, 즉 네이버 블로그 정책에 맞게 몇 가지 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담아서 개선을 한 반면에 오히려 노트북 LM은 거기에다가 훨씬 저희가 원하는 소설을 반영을 충분히 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라든지 문체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북 LM 문장이 훨씬 더 제 목적에 타당한 글인 것 같습니다. 합당한 맞는 글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특징 비교해 보면 챗GPT는 현재 상용화되어 있고 텍스트 기반으로 대화를 통해서 업무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제공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보편적인 답을 내놓는 경향이 있죠. 반면에 노트북 LM은 철저하게 문서, 제공한 데이터, 자료를 근거해서 답변을 주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내용들에 훨씬 더 부합한 글을 써줬다. 그리고 텍스트 기반으로 제공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글 쓰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챗GPT는 현재 상용화되어 있고 유료 버전을 저 같은 경우 쓰고 있는데 노트북 LM은 현재 베타 버전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쓰시면서 블로그 글을 개선하실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이 동일한 그 비교를 사업계획서, 그 중에서 최근에 마무리가 됐던 수출 바우처 사업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두 가지 AI가 어떤 분석과 어떤 자료 글을 써주는지 준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본 이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블로그 글을 쓰시든 아니면 다른 SNS 활동을 하시든 챗GPT 이외에도 다양한 AI가 존재하니까 그 특징에 맞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영감을 얻으시고 더 좋은 글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는 동일한 분석을 사업계획서를 쓰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